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백화추였던 월급노예님 2018년 5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무슨 말이지? 해서 이 댓글이 달린 영상을 봤어요. 스승의 날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스승의 날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볼까 했습니다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오늘의 영상,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 스승의 날 에디션.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저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꽃 달아드리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선생님 얘기를 해봅시다. 때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이승국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 과목 중에 사회 과목을 2개 선택해야 됐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지? 요즘도 해요? 선택해요? 공교육 제도에 관심을 가진 지 너무 오래돼갖고. 아무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른 과목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단독으로 빠져나온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하면 이제 분반을 해요. 선택한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업 듣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난 몰라요. 우린 그랬다고요. 다행히 분반 수업이 우리 반에서 하던 수업이어갖고 그냥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치 선생님이 수업 첫날 이렇게 딱 들어오시죠, 당연히. 근데 처음 보는 되게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저런 선생님도 있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해 처음으로 부임한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정치를 왜 선택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한 명씩 나와서 내가 정치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1년 동안 무엇을 기대하는지 2가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와볼까? 야, 별걸 다 시키네. 그래도 좋네요, 수업 안 하고. 첫 수업은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랑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런 걸 했어요. 자, 승국이 일어나 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가 다르다는 거 배웠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볼 수 있어? 이렇게 기습하듯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항상 물어보셨는데, 이거 하는 데만 한 5분에서 10분 가까이 시간을 꽤 쓰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수업하면서는 참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선생님은 우리가 틀린 답을 해도 망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 분위기는 선생님이 지목해서 질문을 했을 때 못 맞추면 맞거나 최소한 망신은 당했어야 됐어요. 그게 우리가 받아온 주입식 교육의 기본이었어요. 정답을 물어봤는데 정답을 모르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애가 몰라도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물론 농담을 할 때도 있었고, 이건 몇 번 말해줬는데 왜 모르냐 이렇게 다그칠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생님의 태도가 괜찮아, 모를 수 있어. 원래 수업한 걸 다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계속 묻는 거고 나중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 내가 계속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생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틀린 답을 해도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수업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반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안 해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2번째 희한했던 걸로 넘어가는 게, 이 선생님은 교과서로 수업을 안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업 받았던 걸 생각을 하면 항상 뭔가 밑줄을 치고 있고 받아 적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노트 필기는 좀 시켰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칠판에 그냥 글씨를 쓰면서 우리랑 얘기하면서 수업을 계속 하셨어요. 복습 5분에서 10분 끝나면 뭔가 주제를 던지고, 너희 이거 뭔지 아냐?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러면서 모르면 설명해주고, 알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은 수업이 끝나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른 수업이랑 달랐냐면,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치 수업 듣는 애들은 항상 혼란에 빠졌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줄도 거의 안 쳐져 있고, 우리가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거랑 너무 다른 순서, 다른 느낌으로 써져 있으니까 되게 괴롭고 혼란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알아요, 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하면 또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럼 어떡해? 그거는 이 선생님이 문제 내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의심이죠. 그 의심을 가졌었겠죠. 그리고 시험을 풀어봤겠죠. 근데도 내가 다 알아요. 기억이 안 나서 틀릴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알아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면은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뭐지? 이 선생님은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애들이랑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진도는 다 뺐어요, 항상.
우리랑 너무 친하니까 흔히 친한 선생님이 생기면 반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로 가게 되잖아요. 막 뭐 사달라 그러고 첫사랑 얘기 해달라 그러고 오늘 하루만 놀자 그러고 게임하자 그러고 우리는 그거 다 했거든요. 근데도 단 한 번도 진도가 밀린 적이 없어요. 놀 때 놀고 할 거 딱 하고 이거를 우리를 되게 잘 길들이셨어요. 피자빵 사줘요. 아 피자빵 먹고 싶은데. 피자빵 피자빵 피자빵. 자, 이제 빵 얘기 그만 수업하자. 막 무서운 선생님들이 그러면 무서우니까 말을 듣게 되는데 이 선생님에게는 희한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을 조련하는 방법을 아셨던 거죠. 조련왕이었어요. 조련왕. 그러니 또 그런 모습의 학생들이 반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듣는 애들 사이에서 이 선생님이 김씨셨는데 정치는 김정치야, 김정 이런 말이 빠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이 선생님 학원 선생님 했으면 대한민국 탑 됐어. 야 진짜 정치만큼은 학원 갈 필요 없어. 김정이야, 김정이면 다 돼. 진짜 신뢰도 200%. 그리고 학기 초부터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2학년 니네 정치만큼은 내가 고3 때까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하면 돼. 야, 이 멋있잖아요? 학기 초에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죠. 허세 섞인 농담. 하지만 학기가 지나며 이분의 진가를 알게 되며 진짜 고3 때까지 정치는 걱정 안 한다. 너무 좋았죠. 우리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분반이랑 되게 친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고2 때 겨울 마지막 수업,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전 마지막 수업할 때쯤에는 우리가 너무 끈끈해져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 수업은 분위기가 잘 기억이 나요. 마지막 수업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우리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빵을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선생님 진짜 솔직히 마지막 수업인데 피자빵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 번 사주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사줬잖아요.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편하게 막 짓거렸는데 또 선생님은 그런 걸 또 잘 받아주셨어요. 야, 피자빵 얘기는 1년 내내 하네. 내년에 너희가 수능 잘 보면 내 그때 피자빵 사줄게. 아 선생님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인한테 얼마나 중요해요. 아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선생님이랑 고3 때 정치 수업할 수 없어. 아 진짜 안 돼 안 돼. 나 고3 때 정치 안 할 거야.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내가 없어지면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그럼 또 우린 신나서 더 소리치고. 약속도 안 지킨 선생님 그립지도 않다. 선생님 진짜 절대 안 그리워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피자빵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을 왜 그리워해요? 알았어.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2가 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3 때 딱 학교에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 아무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고3 첫 학기가 시작되고 첫날 학교에 갔는데 그제서야 학교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 선생님 그만뒀대.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래 이제. 진짜 내가 확인했어. 교무실 갔는데 없던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쩍 사람이.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아니 작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해놓고서 이렇게 훌쩍 떠난다고? 아니,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긴 했죠. 뭐 개인 사정이 있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걸로는 우리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그날 밤에 집에 가자마자 싸이월드에 글 막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제가 막 배신자 이런 말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갖고 배신자, 선생님은 배신자예요. 끝까지 피자빵도 안 사주고 배신자. 그럼 선생님이 그제서야 막 배신자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선생님 배신자예요.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응원하며 선생님 미래 잘 되시길 바라며 그렇게 선생님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고3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하면서 서서히 그냥 우리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근데 웃긴 건 수능을 봤는데 사회 과목 4개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중에 정치 제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김정치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또 갑자기 선생님 생각나갖고 막 문자 보내고 선생님 저 정치 이렇게 봤어요? 막 칭찬받고. 그렇게 가끔 연락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한 번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선생님한테 한번 물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때 왜 그런 식으로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우리를 갑자기 그렇게 떠났어요? 했는데 그제서야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학교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썩 윤리적으로 좋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은 패기 넘치는 신임 교사였잖아요. 내 학기 중에 한참 분위기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선생님한테 조금 부당한 요구를 한 거죠. 학교 측에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학교 측의 이상한 요구였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선생님이 우리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학교 측의 요청을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고3 때까지 돌봐주기로 했는데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얘네를 제가 갑자기 떠나야 됩니다. 학기 중에. 저는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운영하시는 윗분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었나 봐요. 그게 교사에게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네가 감히? 이런 분위기? 그래서 학교 측에서 선생님의 거절을 수용은 했지만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위에 누군가는. 그래서 연말에 덜컥 내년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어버버한 상태에서 들어왔던 게 2학년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20대셨거든요. 되게 젊을 때인데 너무 부당한 일을 갑자기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랑 제일 친한 애들이랑 진짜 마지막 수업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나 애들 앞에서 본인이 울까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야, 내가 학교에 이런 부당함 때문에 내년에 너희 못하게 됐다. 폭로도 하고 싶으셨겠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수업 들어오기 전에 펑펑 울고 수업 시간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수업 끝나자마자 나가서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딱 그 한마디였던 거죠.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내가 없어지면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걷다 대고 우리는 막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피자빵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을 왜 그리워해요? 그딴 말이나 내뱉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면 너무 많은 폭로를 해야 했고, 그런 거 없이 본인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그 당시 선생님에게 연륜도 없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이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참 후에나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 참 죄송한 마음을 갖게도 되었고, 참 이분은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막 대한민국 학교에 막 분노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선생님의 얘기를 다 들으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디 지금은 그래도 학교는 안 그렇게 돌아가길 바라야죠. 요즘 학교들은 진짜 실력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실 수 있는 학교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랬던 건 아니었는데 하고 있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과 막 그렇게 해서 모든 얘기를 다 알았는데,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유학하면서, 그리고 저도 졸업 후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면서 어느 순간 선생님과 좀 연락에 공백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기 이후로 선생님과 연락이 안 돼요. 우리 김정치 선생님, 혹시라도 선생님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확률은 0%에 가까우나 0%는 아니니까 보신다면 댓글도 괜찮고요. 저 여기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있거든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너무나도 찾아뵙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못 보고 지나가시더라도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는 범생범사 스승의 날 특집이었고요.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승국쇼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나 그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 그 선생님 갑자기 기억난다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키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나 때문에 기억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